네, 안녕하세요. 저는 SAP에서 GB 프리세일즈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환 파트너입니다. 이제 2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하이브리스 솔루션과 그다음에 아리바 솔루션을 저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각 세션은 20분씩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이브리스 클라우드 폴 커스터머라고 하는 CRM과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쪽의 커머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분 뒤에 아리바도 20분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10분 정도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간에 채팅창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10분 Q&A 시간 동안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에 저희가 답변을 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은 저희가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서 Q&A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장표로 이제 전환을 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SAP 하이브리스 솔루션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커머스와 이제 마케팅, CRM 부분이 있는데 CRM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하루라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영업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관리부터 시작해서 영업 활동 기록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보는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영업 담당자가 이제 9시부터 기상을 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 보통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PC를 킨 다음에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출근하기 이전에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면은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바로 즉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하이브리스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담당자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이 아이패드, 태블릿 같은 것들을 킨 다음에 클라우드 폴 커스터머라고 하는 CRM 앱을 실행하면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업 담당자가 이제 보고 싶어 하는 KPI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지금 정체된 딜이 72.1K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파이프라인 상에 2.25 타겟이 있는데, 여기서 파이프라인 중에서 어떠한 기회들이 가장 클로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이런 대시보드 형태의 홈페이지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오늘 액티비티라고 해서 고객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세하게 캘린더 뷰에서 내가 이제 오늘 방문할 기업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고 이제 캘린더로 관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출근하지 않으셔도 바로 태블릿 하나면 모든 정보, 고객에 대한 삼면유식도 정보와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고객 사이트의 로케이션을 추적해서 오늘 해야 할 일과 방문할 일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좀 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솔루션 영역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보여드렸던 시나리오고요. 지금 크게 클라우드 CRM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과 세일즈 서비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마케팅은 기본적인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하이브리스 마케팅이 정말 본격적으로 B2B부터 시작해서 B2C의 원투원 콘텍스트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일즈와 서비스가 이제 영역이 있는데 오늘은 세일즈 위주로 고객 정보 관리와 영업 활동 관리, 그래서 이제 주문을 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파이프라인 상의 영업 기회들이 클로즈까지 되게끔 하는 그런 영업 활동 관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그 소개를 드리면, 고객 정보 관리라고 하면은 영업 담당자들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을 관리하실 겁니다. 그럼 B2B나 B2C 고객을 모두 관리하실 수 있고요. 떤 특정 프랜차이즈나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객 계층 구조도 관리하실 수 있고, 많이들 고객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중복 관리입니다. 고객 중복이 됐을 경우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정보와 다른 담당자가 입력한 동일한 고객의 정보가 중복이 됐을 때는 서로 자체적으로 그 duplication 체크라는 중복성 체크가 있기 때문에 주소 기반으로 중복성을 체크할 것인지 아니면 이메일 기반으로 중복성 체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 관리 화면을 보시면 이 미래 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며 뭐 이 기업에 대해서 활동한 내역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정 영업 활동을 하실 때 내가 뭐 미래 기업이라고 하는 특정 그 잠재 고객이나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뭐 어떤 제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이 고객이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기획관리로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케팅적인 그 가망 기획 관리라고 해서 잠재 고객 관리하시는 고객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딱히 뭐 잠재 고객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영업 기획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견적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뭐 ERP를 쓰고 계시는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업 활동 정보 관리나 이제 주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인티그레이션 해서 기획부터 그 다음에 주문, 뭐 출하 까지의 일련의 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 견적 관리는 프라이싱 정보라든지 고객별 디스카운트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의 그 단점이었던 이 영업활동과 고객 정보가 이 견적 주문 시 이게 데이터 정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았던 점들이 그 SAP의 엔드투엔드 연계는 그 주문 프로세스를 그 ERP 쪽에 이제 프라이싱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익스터널 레퍼런스 시스템에서 바로 그 프라이싱 리스트를 정보를 끌어와서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영업 기획부터 견적, 주문, 납품, 자재, 출하, 인보이스까지 시각적으로도 지금 진척도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는 기존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잖아요. 어떤 특정 고객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영업 기회가 생겼는데 이 기회가 뭐 10억짜리 뭐 사이즈의 기회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계약서를 써서 나중에 결정이 돼서 제품을 출하를 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되고 송장이 나가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일단 레코드가 다 기록이 될 거잖아요. 이것들을 그 영어 담당자 분들이 좀 더 이제 리포트나 대시보드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게끔 도와주는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분석 기능이라고 하면은 세이지 포캐스팅부터 시작해서 그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윈앤로스 분석, 뭐 원하시면 서비스 리퀘스트도 있는데 서비스 리퀘스트는 나중에 그 서비스 쪽에 필드 서비스 투입돼서 테크니션이 어떤 특정 그 컨트랙트 기반으로 서비스 업무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오늘 영어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애널리시스나 그런 것들을 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대시보드인데요. 퍼널 뿐만 아니라 영업 단계별이죠. 뭐 이게 이제 기획식별 단계인지 아니 협상 단계인지. 파이프라인을 이제 먼슬리로 월별로 1년치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트 형태를 바차트라든지 뭐 퍼널 차트면은 이렇게 퍼널 모양으로 또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업 담당자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이 필기 쪽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뭐 이 특정 그 2월에 있는 거를 뭐 어떤 특정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이미지를 첨부해서 다른 고객의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그 SAP Hybris Cloud for Customer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이제 CRM 기반이지만 그 영어 담당자들의 그 이 주문을 내기 전까지의 단계, 잠재 고객 뭐 발굴부터 시작해서 기회 관리를 그 지원하는 그 비즈니스 그 세일즈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그 세일즈 쪽에 이제 서포트하는 하이브리스 마케팅의 시나리오는 이게 애프터 세일즈가 될 수도 있고 그 세일즈 전 단계인 뭐 프리세일즈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어떤 잠재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솔루션 영역이기 때문에 세일즈는 뭔가 어떤 특정 상품을 팔기 위한 액티비티를 진행하지만 마케팅은 그 포스트 세일즈와 그 풀 세일즈를 전부 지원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옴니채널이라고 해서 SNS라든지 모바일, 그 다음에 웹, 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이 되게 수만 건의 수억 건, 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정보에서 이 무의미한 데이터를 유의미한 데이터로 이제 정제를 해서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이제 표본을 통해서 이 특정 고객,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뭐 20대에서 30대 사이의 그룹이 어떤 구매 이력을 봤더니 A라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특정 고객에 대해서 마케팅 캠페인을 해야지 좀 더 그 윈앤로스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예전에는 매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냥 고객의 니즈에 상관없이 막 SMS나 그런 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의 어떤 인풋 베이스로 상황 베이스로 이제 뭔가 포커스해서 마케팅하는 거를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옴니채널에서 발생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 하이브리스 마케팅에서 정제를 해서 좀 더 이제 분석적으로 해결해서 마케팅 담당자가 좀 더 올바른 그 인사이트를 그 현업 담당자들에게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이브리스 마케팅은 크게 뭐 플래닝과 뭐 인사이트, 캠페인, 컨버전, 로열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객 정보 관리가 있겠죠. 뭐 마케팅에 관련된 고객 정보를 관리할 거고요. 이게 마케팅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가 수집이 됐으면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타겟 그룹을 정해서 이거를 선호도 기준으로 그룹핑 할 것인지 이걸 이제 대상 그룹을 정한 다음에 캠페인 활동을 하신 다음에 캠페인을 실행 이후에 나온 결과치를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스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원 바이 원으로 한 단계씩 이제 기능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레스프레스 사례를 통한 하이브리스 마케팅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브리스 마케팅이 먼저 이제 마케팅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고객들의 정보를 이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뭐 이 사람이 이제 블루 셔츠를 많이 검색했으면은 블루 셔츠라는 검색어가 이렇게 뜨고요. 왼쪽에는 줄리모어라고 하는 고객에 대한 디테일한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뭐 전화번호요. 그 다음에 이제 센티멘트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그런 센티멘트 인게이지먼트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 고객에 대해서 이 고객이 뭐 어떤 콘택트 레벨이라고 해서 많은 그 이제 연락을 받았는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의 활동 그 스코어라가 우리가 이제 뿌렸던 캠페인에 대해서 많은 활동 참여가 있었는지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지역별로 나누실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산업별, 나라별, 뭐 채널 인터랙션별로 다 나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을 갔더니 자기네들은 이제 뭐 어떤 특정 한 부분만
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지도를 단순하게 이제 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별 관심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핑하는 거. 이 세그멘테이션이 기존에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다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예측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뭐 탑 랭크 뭐 30%에 안에 든 고객을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40%뭐 기준으로 포텐셜 바이어의 잠재 고객이라고 이제 구매자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그런 예측 기반 타겟팅도 가능하고요. 캠페인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이메일을 뿌렸을 때 어떤 그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을 때 특정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알려준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링크를 열었을 때 새로운 팝업 스크린을 띄워서 다른 레지스트레이션 화면을 보인다든지, 이런 오토메이티드 된 그 트리거를 통해서 그 마케팅 이벤트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그 리커멘데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신디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갤럭시 7 S7 엣지를 지금 뭐 아이템으로 이제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관련된 리커멘데이션에 이제 관련된 제품들을 추천하는 기능을 관리자가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eo Based Offer Recommendation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앱을 이제 앱이 깔려 있으면 이 앱에서 이제 송수신되는 그 지리 기반 지오그래피컬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오퍼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케팅에 대한 그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특정 그 제품에 대한 마케팅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계획을 했을 때 뭐 비용을 뭐 에이전시 코스트는 뭐 200, 1000이고 뭐 이메일을 뿌렸을 때는 뭐 500 뭐 달러라는 걸 세부적으로 캠페인 그 플래닝 계획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볼 커스터머 CRM처럼 그 마케팅에 관련된 분석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캠페인의 서세스 레이트라고 해서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를 지난 3개월간 그 통계치를 봤더니 뭐 클릭한 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열었던 수, 그 다음에 클릭을 했는데 뭐 구매까지 이어진 그런 수들을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석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하이브리스 전자상거래 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커머스는 그 지금 그 컨슈머들이 사실 그 웹사이트나 쇼핑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뭐 이베이나 뭐 G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웹사이트에서 쇼핑몰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쇼핑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뭐 전자생거래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샵에 대한 구축에 관련된 것들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 웹사이트 상의 UI 단에 있는 그 웹페이지 관리, 그 다음에 그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러면 신발에 관련된 제품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리 포인트가 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제품 정보가 있는데 이것들의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뭐 이미지를 이제 관리하고 여기 관련된 여기 아티클 넘버라고 해서 옷이기 때문에 아티클 넘버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티클 넘버에 관련된 뭐 제품 수량부터 해가지고 이게 무게가 몇이며 컬러가 몇 개라든지 그런 마스터 데이터를 정의하는 이제 화면이고요. 그래서 상품 관리는 프로덕트 이제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분류 체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게 결제까지 가서 이제 수금 이후에 이제 세일즈 오더로 이제 바뀌게 되면 특정 제품에 대한 이게 뭐 어떤 신발인데 뭐 빨간색 신발을 샀다. 그럼 누가 샀는지, 그러면 20대에 분포된 사람들이 많이 샀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웹 컨텐츠 관리라고 해서 UI를 좀 더 이렇게
되게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모바일 화면에서의 UI, 그 다음에 웹 화면에서의 PC 웹 화면에서의 UI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그 웹사이트 같은 거 관리하셨을 때 뭐 맨 처음에 그 인덱스 화면 뭐 HTML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페이지 A, B, C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처럼 뭐 이거는 세컨 컬럼 스탠더드로 할 것인지 뭐 페이지는 뭐 홈페이지는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의 웹페이지 관리를 디자인하는 걸 도와주는 기능을 또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콜센터 기능이라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웹사이트 상에서 질문사항 같은 것들을 그 서비스 티켓이라든지 그 유지 그 서포트를 또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웹사이트 관리자는 이쪽에서 유입되는 그 서비스 서포트 쪽에 관련된 그 컨텐츠들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에딧이라고 하는 이게 아까 그 동일된 일관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멀티플 디바이스 뭐 태블릿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PC 동일한 그 UI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웹페이지 같은 거 수정하려면 코딩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화라고 해서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로그인을 해야지만 정보가 수집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로그인 하지 않은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익명의 유저를 이제 추적을 해서 이 로고 기반으로 특정 뭐 어떤 페이지를 보여준다든지 그 사람이 관심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추천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프로모션도 그 묶음으로 이제 번들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제품 뭐 지불 방식에 대한 뭐 할인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 프로모션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품에 대한 서치 화면이고요. 네, 모바일은 지금 HTML5라고 해서 그 SAP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그 모바일 웹사이트 지원에 관련된 그 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옴니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 이제 일관된 UI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HTML5의 통일성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개발자들이나 그런 담당자들이 일을 좀 더 편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문 관리 시스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가능하고요. 온라인 주문 처리 프로세스는 이제 주문부터 배송 완료까지 해서 지금 옷 같은 것들이 이제 주문됐다, 이제 발송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지금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어떤 특정 그 산업을 위한 솔루션들을 엑셀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B2B 고객을 위한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온라인 스토어 템플릿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B2C라기보다는 이제 B2B는 좀 프로세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B2B 고객을 위한 엑셀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항공 쪽에 관련된 뭐 티켓팅하는 시스템에 대한 엑셀레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 베이스드 된 걸로 인해서 그 전자상거래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션은 그 하이브리스 제가 소개해드린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또 맨 처음에 설명드린 클라우드 for 커스터머와 다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이브리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정보를 받으시잖아요. 이것들을 그러면 전자상거래 쪽과 어떻게 그 연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for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상거래에서 유입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 불편사항, 컴플레인 접수 같은 것들을 CRM, 그 클라우드 for 커스터머의 그 CRM과 연결해서 그 뭐 콜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오늘 하이브리스의 그 세 가지 그 클라우드 for 커스터머와 그 마케팅, 그 커머스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 아리바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혹시 그 질문을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계속 남겨주시고, 저희는 그 이제 또 아리바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 솔루션 아리바를 담당하고 있는 임주원입니다. SAP 2시의 데이트 부서별 맞춤 클라우드 솔루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플랫폼이자 기업의 디지털 구매 혁신 파트너인 SAP 아리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선진 기업들이 왜 디지털 구매 혁신에 주목하는지, 여러분 기업들에서 왜 디지털 구매 혁신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플랫폼인 SAP 아리바에 대해 설명드리고 관련 고객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발표 중간중간에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구매 비용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67%에 달합니다. 절반 이상인 거죠. 이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며 구매 업무 영역이 기업 혁신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기업들은 구매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데요.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는 기업에서는 전 세계 사업장의 구매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필요로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다양한 파트너, 공급업체 그리고 고객사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공급업체와의 계약과 거래, 각종 법적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마련하여 기업의 중요한 구매 업무의 투명성과 비즈니스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플랫폼 위에서의 디지털 협업을 통해 전체 구매 과정을 디지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싱부터 지불까지의 구매 프로세스를 자동화, 시스템화하고 기업의 정책을 그 속에 녹이죠. 그렇게 사용자와 기업의 구매 담당자, 공급업체가 기업의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이 모든 것이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상에서 가능했으면 하는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니즈를 바탕으로 디지털 구매 혁신을 진행한 기업에서는 의미 있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 공급업체와의 디지털 협업을 통해 데이터가 정리되고 쌓이고 관리되고 또 분석되다 보니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예측력과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둘째, 구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죠. 그리고 수많은 각도에서 분석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지 절감 기회를 도출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구매 업무가 매뉴얼 작업보다는 가격 협상과 같은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어 정립되고 그 속에 기업의 규정을 녹여냄으로써 관리되지 않던 지출과 비용을 관리하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SAP 아리바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디지털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업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장표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B2C 영역에서의 마켓플레이스의 강자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존, 이베이 등이 있죠. 그런데 이런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예, 바로 아리바입니다. SAP가 기존의 온프레미스 ERP를 넘어 클라우드와 부서별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계획하에 2012년 아리바를 인수했는데요. 1996년에 설립된 아리바는 당시에도 이미 세계 최대의 B2B 네트워크였습니다. SAP가 인수한 뒤 직접 자재 구매 등 각종 영역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연간 거래 금액이 1.1조 달러에 달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리바는 단순한 온라인 장터가 아니라 회사 내부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솔루션이라고도 소개가 되는데 이는 기업의 조달 프로세스를 단순하면서도 또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로고들이 많이 보이시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 선두 기업부터 화학 기업의 선두주자 BASF, 제약의 선두주자 머크와 화이저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SAP 아리바를 통해 구매 혁신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현금 관리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구매 업무를 통해 조직 전반의 가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리바 고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낸 통계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바의 고객들은 평균 40에서 60%의 운영 비용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구매 비용 등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체 소싱의 생산성을 향상한 결과입니다. 또한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도 카탈로그 같은 컨텐츠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관리하고 또 더불어서 공급망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주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 송장을 자동 처리하는 것 등의 P2P 사이클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결과냈을 때 이런 비용 감소를 경험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는 기업들이 10억 불당 약 200만 불의 전체 지출 비용 절감도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출 데이터를 분석하면 비즈니스 가시성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은 소싱 기회를 발굴할 수 있게 되죠. 즉, 효율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누수는 방지하고 또 대금 지급 기일이나 반급 설정은 다양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기 지급을 통해서 할인을 받는다거나 대규모 볼륨을 구매를 했을 때 리베이트 기회도 발굴하고 인보이스 사이클도 또 감소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거죠. 평균 4에서 15%의 원가 절감 사례도 눈에 띕니다. 향상된 협상 툴과 소싱 데이터 및 소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추가 협상 근거를 과학적이고 또 정보에 기반하여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협상력이 보강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이외에도 수요를 관리하고 기업 정책에 맞게 통제함으로써 일회성 구매도 관리한 결과 기업들이 이와 같은 지출 비용 감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관리 영역의 개선 효과를 볼까요? 10억 불당 2천만 불, 약 0.2%에 해당하는 계약 누수 비용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0.2%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웨비나를 청취 중이신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계시는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셈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100억에 0.2%면 2억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매를 할 때 계약에 기초한 구매를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사전에 협의된 품목을 사전 선정된 공급업체로부터 계약된 가격에 받아올 수 있게 가이드하기 때문인데요. 관리가 안 되던 지출과 프로드를 방지한 결과지요. 계약하고 또 구매 주문을 넣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추후 송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계약 준수를 개선하는 것도 또 덤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에서 2주가 넘게 걸리기도 하는 인보이스 처리 주기를 기업의 시스템에 따라 평균 2일에서는 짧게 몇 시간 안으로 마감해 주기도 하고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한 5에서 12%가량의 판매망 확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바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구매 혁신 효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리바. 그럼 이제 이 아리바의 어떤 특징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지 설명드리기 위해 5가지 특징을 뽑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넘버 1, 비즈니스 네트워크. 두 번째, 플랜 투 페이 구매를 분석하고 계획하여 입찰 계약을 진행하고 또 조달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협업하고 인보이스 지급과 관리까지 구매 프로세스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플랫폼이며 직접 자재와 간접 자재 그리고 마케팅이나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까지 모든 비용 항목에 맞춰 각각의 구매와 조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진정한 단일 플랫폼이라는 점. 세 번째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갖췄으며 네 번째로 그 어떤 ERP와도 통합이 가능하고 마지막 5번째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 기능을 추가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 이렇게 5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아리바가 글로벌 최대 B2B 네트워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를 증명하는 숫자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310만 개의 기업이 가입하여 연간 1.1조 불 이상의 거래 볼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꼽은 글로벌 2000 기업 중 78%가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SAP도 최근 2년 동안에만 2,750억 원을, 2012년 아리바 인수 이래에는 총 5,83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리바를 더 나은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리바는 구매 프로세스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입니다. 구매 업무는 크게 전략 구매와 조달 구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수한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선발한 뒤 이들과 협상하여 소싱을 하고 하는 일이 전략적인 일, 전략 구매가 있고, 기업 내 사용자들의 구매 요청에 맞게 제품을 조달해 주거나, 생산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계획에 맞게 원부자재를 조달해 주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업도 하고 조달도 진행하는 조달 구매가 있습니다. 아리바에서는 전략 구매와 조달 구매 업무 모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글씨로 써있는 스펜드 애널리시스, 소싱 컨트랙트 등 이렇게 보이는 글씨가 각각 개별 모듈입니다. 전체 모듈을 도입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영역만 선택적으로 가볍게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략 구매 영역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구매 분석 솔루션은 비용 분석과 비용 개선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인 비용에 대한 통합 뷰를 제공합니다. 국가, 사업단, 품목 등 다양한 구매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또 분석하기 위해 고품질의 데이터 정제 서비스가 제공되며 머신러닝을 활용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후 비용 개선 기회를 도출할 수 있는 70여 종의 리포트가 제공되는데 실제로 수작업으로 보고서를 다 작성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숫자의 정확도가 떨어져 임원 보고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고객사에서 도입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싱입니다. 소싱을 요청을 하고 소싱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RFP를 띄우고 공급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또 공급업체들을 선정해서 최종 낙찰까지의 과정이 일반적인데요.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경쟁력 있는 소싱을 위해 자재 유형 그리고 조건별로 활용 가능한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입찰 규칙이나 담당자를 사전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RFP를 띄울 때는 기존 공급업체와 더불어 아리바 네트워크에 가입된 관련 기업들에게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참여 업체와 순경매, 역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협업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공급업체 선정을 해야 할 텐데 이럴 때 시나리오 1, 현재 공급자, 시나리오 2, 최적 입찰, 시나리오 3, 최소 가격 입찰 등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이어지는 단계는 계약 생성 및 관리인데 아리바에서도 컨트랙트라는 솔루션을 통해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생성하고 공급업체와 계약서를 공동 작성 및 리뷰하고 승인 워크플로우를 삽입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관리용 리포트를 구성하는 것까지 계약서의 만기, 갱신, 연장 등 계약 라이프 사이클을 대시보드로 관리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전사통합 계약 관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계약 컴플라이언스가 관리되고 이에 따라 계약 미관리로 인한 비용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죠.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아리바 내에서는 공급업체를 관리할 때 공급업체 등록부터 성과 평가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매트릭스 기반의 자격 심사와 차별화 관리, 평가 항목에 따라 가중치 점수를 매겨 스코어 카드와 리포트를 생성하는 것 등을 통해 공급업체 프로필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성사되거나 성사되지 않았을 때 그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투명하게 남는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서플라이어 리스크를 통해 기업의 내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고객사와 파트너사까지도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유형별, 기업별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넥스트 액션은 어떻게 취해야 할지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제공되는 툴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달 구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간접 자재를 조달하는 바잉 솔루션과 공급업체와 많은 협업을 필요로 하는 직접 자재 조달 솔루션 서플라이 체인 콜라보레이션이 있습니다.
바행에서는 현업 구매 요청자의 쉽고 빠른 구매 업무 처리와 효율적인 공급업체 협업을 위해 직관적인 카탈로그로 구매를 진행하게 되며 가이디드 바잉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매 규정을 사전에 반영하여 비계약 품목의 구매, 이런 건 완전 사전에 차단하고 컴플라이언스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능형 구매봇, 지능형 구매 비서 등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이런 혁신 기능 업그레이드도 모두 제공됩니다. 서플라이 체인 콜라보레이션에서는 직접 자재 조달을 위해 필요한 포캐스트, POL 인보이스, 지트, 외주 생산, 사급 자재, 품질, 그리고 재고까지 공급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협업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데요. MRP나 MM을 사용하는 기업일 경우 아리바를 함께 사용하면서 더욱 파워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리바의 모듈들을 살펴보며 구매의 전체 프로세스를 커버하는 기능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리바의 첫 번째 특징인 네트워크에 이어 두 번째 특징, 플랜 투 페이 계획부터 소싱, 조달, 지불까지 모두 가능한 단일 구매 플랫폼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경험입니다. 아리바는 PC와 모바일 모든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데요. PC에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모바일에서 작업한 내용은 시스템에 바로 반영되어 PC에서 이어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로 제공되니 편리합니다. 이처럼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가 모두 사용 가능한 아리바 앱은 별도의 요금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리바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모든 ERP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매 업무를 하다 보면 아리바 바행에서 PO를 내더라도 ERP로도 정보가 흘러가길 희망하고 ERP에서 작업한 것도 아리바에서 보시기를 희망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구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부 단계만 아리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ERP에서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리바를 통해 구매 업무를 운영하는 옵션은 보시는 도표와 같이 무척 다양합니다. 때문에 아리바와 ERP 간의 통합이 매끄럽게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SAP의 S4HANA와 가장 잘 맞는 표준 통합을 제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SAP가 아닌 타사 ERP라고 하더라도 혹은 자체 개발한 ERP라고 하더라도 기업 시스템을 불문하고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리바의 네 번째 특징, 모든 ERP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며 SAP ERP와는 표준 통합을 제공한다 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리바의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아리바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규 기능이 유연하게 추가되며 매달 출시되는 내용은 유지 보수 비용 없이 무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솔루션 모듈별로 기능 혁신 로드맵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는 IBM 왓슨과 손을 잡고 아리바의 지능형 기능을 추가하는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구매 업무에서 이 지능형 구매 비서의 가이드와 추천에 따라 효율적이고 또 자동적인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공급업체 선정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BM에서 예전에 인수하여 판매하던 엠토리스라는 구매 솔루션도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고 아리바의 고객들로 이전한다는 점 역시 아리바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던 지능형 구매 혁신 기능의 일부로 사물이 재고 상태에 따라 스스로 주문하는 센서 투 오더, 사용자의 문서 작성 혹은 필드값 입력 필요 없이 목소리로 주문하는 보이스 투 오더, 반복하여 구매하는 표준 아이템에 대해서는 바코드로 쉽게 스캔하여 구매하는 스캔 투 오더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리바의 5가지 특징 소개를 마쳤는데요. 첫째,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점. 둘째, 플랜 투 페이, 구매의 전체 프로세스를 커버한다는 점. 셋째,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제공된다는 점. 넷째, 그 어떤 ERP 시스템과 통합 가능하며 SAP S4HANA와는 표준 통합이 된다는 점. 다섯 번째, 지속적인 혁신 기능 개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매달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은 아디다스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의류기업 아디다스의 기본 정보는 화면 우측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디다스는 아리바 소싱을 도입했는데요. 도입 배경은 기존의 소싱 작업이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엑셀로 가득 찬 수작업 기반인 탓에 구매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소싱 절감 기회에 대한 가시성을 떨어뜨리고 소싱 절감 기회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죠. 아리바를 도입한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싱 프로젝트에서 무려 8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소싱 솔루션을 기반으로 소싱 업무의 전략적인 의미를 실현하고 소싱 담당자의 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한 거죠. 또한 전화와 이메일, 엑셀로 가득 차 있던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구매 업무의 초점이 매뉴얼 워크에서 협상 가격 절감 등 전사적인 가치를 주는 전략적인 업무로 바뀐 것입니다. SAP 아리바는 다양한 행사와 진단 서비스로 기업들의 디지털 구매 혁신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혁신 효과를 무료로 진단해 주거나 구매 프로세스를 심층 분석하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매 네트워킹 세미나를 통해 구매 트렌드 교육과 구매 실무자 간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며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열어 기업의 구매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매년 SAP 아리바 라이브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구매 컨퍼런스가 라스베가스, 시드니,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프라하 등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구매 혁신 사례와 업계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하고 세계의 바이어와 셀러들 그리고 구매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SAP의 부서별 맞춤 솔루션 중 구매 영역 아리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인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플랫폼 아리바가 여러분의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거나 디지털 구매 혁신에 관심은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리바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자 임주원이었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Q&A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스를 발표한 박정환 파트너입니다. 네, 지금 2시 47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스 관련해서 질문을 보면 고객의 관심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셜미디어 등의 접근 자료를 검색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리프레징 하면은 고객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고객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소셜미디어에 소셜미디어에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이 되는 건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객 정보가 있으면 이 고객의 구매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프로파일 정보를 기반으로 캠페인이나 아니면 영업 활동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아까 채널 쪽에 이제 단어 기반으로 하는 커머스 쪽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나오는 걸 기반으로 또 전자상거래 관점에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CRM 관점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유입되는 소셜 네트워크 티켓들 있잖아요. 컴플레인들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CRM 서비스 쪽 관점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 쪽 관련된 질문인데요. 템플릿으로 B2B 쇼핑몰에 관련된 템플릿을 바로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공되는 템플릿이 여러 종류인가요? 제공되는 템플릿은 여러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 뿐만 아니라 이 라인 오브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별로 아까는 B2B를 보여드렸는데 항공 쪽도 있고 B2C도 있고 리테일도 있고 다양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에 관련된 기존의 템플릿을 지원하지만 원하시면은 from the scratch로 해서 백지 상태에서 다 원하시는 구조를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뭐 아리바 쪽에 질문이 좀 몇 개 있어서요. 뭐 아리바 쪽도 한번 뭐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동화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회사 내에서 통합 구매팀을 운영하시면서 회사의 모든 물품 구매 창구를 일원화 했지만 어느 정도 절약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입 품목별, 사업부, 본부별 절감 현황 등을 제조 현장에서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도 대시보드의 그래프로 품목별, 사업부별, 본부별 절감 현황이 모두 파악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솔루션 화면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또 다른 질문은 아리바는 SAP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SAP에 있던 자체 구매 플랫폼을 아예 배제시키고 완전 혁신적으로 바꾼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SAP는 아리바를 인수한 후에 아리바의 기존 플랫폼에 더 투자를 많이 하였고요. 특히 직접 자재 부분에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SAP가 ERP로 강한 회사라는 점을 살려서 그런 제조 부문, 제조 생산자재 구매 부문도 아리바에서 많이 보충하고 확충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동꽃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아리바와 모든 ERP와 연동 호환이 가능한가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합니다. SAP ERP와 표준 통합을 제시를 하지만 SAP ERP가 아니라 타사 ERP라고 하더라도 또 자체 개발 ERP라고 하더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강윤님께서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계약 누수 비용의 사례를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지금 딱 기업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해당 기업에서도 계약 단가를 정해놨는데 그 계약 단가의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줄 모르고 새로 갱신된 더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약 누수 비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시간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답변 이제 못 드린 그 질문들은 저희가 따로 그 업데이트를 해서 답변을 달아서 저희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브리스 솔루션과 아리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셨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나가지시 마시고요. 뒤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5월 중에 또 진행할 이제 온라인 세미나 SAP 연례 최대 IT 컨퍼런스 핵심 요약 주제로 진행이 될 건데요. 뭐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 5월 20일에 시간을 좀 내주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